네, 방금 소개받은 박수용입니다. 오늘 이제 디지털 금융 관련해서 오늘 지금 기조 강연으로 이제 컨센서스에서도 이제 발표하셨고 또 오종걸 회장님도 발표하셨는데 주로 이제 이 금융의 이슈에 어떻게 이제 블록체인 기반의 기업들이 어떻게 이제 금융을 하느냐 하는 이제 디파이 이슈들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제 저는 조금은 요거는 사실 저도 어디 가서 잘 이런 발표 자료를 잘 안 만드는데, 오늘은 저는 좀 은행들이, 그러니까 금융기관들이 앞으로 이 변화하는 사회, 변화하는 어떤 기술 트렌드에 어떻게 이제 어댑트 해야 되는지, 또 어떤 미래가 금융기관에는 있을 것인지, 이제 그런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의 디지털화, 또 이 금융기관들이 블록체인 산업과 어떻게 융합해야 하는지, 또 계속 얘기 나온 메타버스와의 융합, 이런 이야기들을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얘기하는 것이지만 이제 우리는 두 개의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4차 산업혁명 이후에 그 MIT에 있는 피터 웨일이라는 교수가 한번 조사해 보니까 이 디지털 어떤 산업이건 간에 디지털 경쟁력을 가진 기업이 디지털 경쟁력을 갖지 못한 기업에 비해서 한 30%의 레비뉴도 높아지고 마진율도 높더라. 이게 벌써 꽤 오래된 얘기입니다. 이제는 이 옆에 있는 그림처럼 이제는 디지털과 이 현실이 이제 혼동되는, 믹스되는 이제 그런 시대에 살고 있고, 금융도 은행도 이제 다를 바가 없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기존의 이 은행들이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오면서 디지털화되고 있는 것은 당연한 얘기인데,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 이제 기회와 위험성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어떤 산업이건 간에 이것이 디지털화된다는 것에 이제 제가 볼 때 큰 의미는 어떤 고체 형태의 산업이 액체 형태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금융도 그동안의 어떤 고체 형태의 금융 그 서비스가 이제 액체 형태로 바뀌는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제 그렇게 액체 형태로 바뀐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는 다른 산업과 이 액체가 되면은 다른 산업과 믹스가 굉장히 쉬워지잖아요. 그죠? 또 하나 이제 이 액체 형태가 되면 이 확장성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용이해집니다. 이제 그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금융이 이제 그렇게 이제 변하고 있다. 이제 이런 말씀드리겠고, 또 다른 쪽에서 보면은 이 액체 형태로 되다 보면은 외부에서 이제 또 침입도 굉장히 용이해져요. 사실은 기존의 어떤 고체 형태의 금융 서비스는 외부에서의 어떤 들어오는 어떤 진입 장벽이 꽤 있었는데, 이제는 다른 곳에서도 이제 쉽게 스며들 수 있고, 이런 어떤 그 기회와 위험이 이제 같이 공존하는 이제 그러한 그 상황이다라고 저는 이제 이 현재의 은행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제는 메타버스 시대가 오면서 이 액체 상태의 금융이 이제는 기체 상태의 금융으로 바뀌는, 저는 이제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완전히 이제 그 금융 속에 살아가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되고, 이제 뒤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많이 아는 것처럼 이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출몰을 하면서 이 빅테크 기업이 금융에 대한 위협, 도전 이제 어마어마하게 된 것이죠. 이제 그런 어떤 그 금융의 이제 변화도 생기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그 이 빅테크 기업 ICT가 금융에 진출하는 그런 현상들, 또 금융이 또 ICT에 진출하는 이런 것이 이제 혼동되는 그러한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의 금융이 이 디지털 금융 플랫폼이라는 것에서 이제는 완전히 이 ICT 서비스 기반의 어떤 생활 플랫폼으로 이제 변신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앞으로의 이제 변화의 모습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여기 한 가지 예가 있지만은 내가 어떤 병원 서비스를 찾고 유능한 의사를 찾고 거기까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기존의 ICT 서비스였다면은 거기로부터 이제 예약과 결제와 또 필요한 어떤 이 병원 서비스에 대한 어떤 그 금융에 대한 대출 이런 것들이 같이 이제 믹스가 되는, 그러니까 생활과 이 금융이 이제 믹스가 되는
또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은 산업과 금융이 같이 믹스가 돌아가는 이제 이런 것들이 미래의 이제 금융의 모습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뭐 심지어는 이제 미래의 금융의 미래는 뭐 이제 핀테크가 아니라 이제 유통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어떤 유통 산업 또 다양한 산업들이 금융과 믹스돼서 이제 나타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뭐 알리바바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대표적인 그런 모습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금융이 이렇게 이제 디지털화되고 하면서 저는 이제 오늘 좀 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두 가지의 어떤 그런 융합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뭐 제가 하고 있는 이 블록체인 산업과 이제 금융이 같이 이제 믹스돼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 메타버스와 금융의 믹스 이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제 블록체인 산업이 뭐 계속 성장하고 하는 것들은 다 이제 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상황들이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아까 그 컨센서스에서도 이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다양한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어셋에 대한 여러 서비스들, 뭐 월렛 서비스, 인증, 대출, 또 결제, 송금, 또 어셋 매니지먼트, 또 스테이블 코인, STO, 뭐 무역금융, 뭐 디지털 어셋, 커스터디 이런 여러 서비스들이 이미 이제 블록체인 기반의 기업들이 지금 제공을 하고 있고, 그러한 이 블록체인 기반의 기업들의 서비스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는 은행들도 여기에 이제 뛰어들 때가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일부 은행들이 지금 이제 뭐 월렛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는 여기서 나오는 이제 1번, 2번 이런 것들이 기존에 이제 블록체인 기업들이 소위 말해서 이제 디파이라는 형태로 그 디파이 산업으로서 금융 서비스를 했다 그러면은, 이제 은행들이 이런 기업들과 같이 연대해서 은행도 이제는 크립토 기반의 이런 대출, 송금, 뭐 카스터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해야만 하는 그런 이제 시점이 이제 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심지어는 사실 이제 3번에 있는 그런 이제 이 그 코인의 발행 뭐 이런 것들도 이제는 은행들도 이런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행을 해서 이 크립토 이 경제에 같이 이제 믹스돼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저기 이제 3번과 4번에 있는 것들은 사실은 이제 지금 이제 거래소들의 그 서비스 영역인데, 이제 뭐 3번은 이제 익스체인지 서비스 뭐 거래소들이 이제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이제 이런 거조차도 이제 금융에서 같이 이제 서비스해야 되고, 특히나 이제 그런 그 코인에 대한 어떤 그 평가, 분석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금융기관들도 거기에 참여해서 같이 이제 서비스 해줘야 되는 이제 이런 시대로 넘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그런 그 코인에 대한 이제 평가 분석 같은 것들이 기존의 어떤 그 블록체인 기업들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금융 관점에서 평가가 되고 분석됐을 때 우리도 이제 미국처럼 그런 뭐 ETF라든지 이런 서비스들이 이제 가능한 그런 시점이 오지 않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죠. 또 하나는 꼭 크립토 커런시에 국한돼서가 아니라, 지금 사실은 블록체인 기반의 여러 분야에서의 그 생태계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것은 지금 이제 블록체인 기반의 그런 국제 무역 그 플랫폼에 대한 이제 그 사례들인데, 뭐 지금 그 트레이드랜스라든지 또 뭐 볼트론 뭐 이런 데서 이제 제공하는 그런 그 국제 무역 그 서로 간에 이제 서로 무역을 송장을 발부하고 그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하는 그런 플랫폼들인데, 이런 플랫폼에도 지금의 은행들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여지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그 트레이드랜스 같은데 이제 그 해운 물류 그 사업에 보면 그 안에서 그런 어떤 그 이 금융의 서비스 이런 것들이 이제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여기 들어가서 이제 해줘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두 가지 모델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어떤 산업 플랫폼들이 이제 블록체인 기반으로 만들어지고 있고, 그런 그 블록체인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는 산업 플랫폼에 이제 금융이 들어가서 어떤 그런 서비스를 해주는 모습. 지금 이제 국내에도 사실은 예전에 저희들도 좀 뭐 기획하고 했던 것들인데, 그런 국내 그 해운 선사에서도 말이죠. 이제 화물로 해서 이제 그 이제 물건들이 오면은 그다음에 이제 그 배 선적을 하고 해야 되는데, 선주들이 선급금을 주지 않으면은 이 선적을 안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 이제 화물을 맡긴 그 뭐 예를 들어 삼성전자나 이런 측에서는 이게 다 딜리버리 돼야지 자기네들도 이제 돈을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이에서의 어떤 금융의 갭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금융의 갭을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그 산업 플랫폼에 들어가서 거기서 그런 갭을 메꿔주고, 거기서 또 은행들은 수익을 얻고 하는 그런 이제 모델들이 이제 가능하지 않나, 이제 뭐 이런 저희도 이제 제안을 한 적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는 이제 그 이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이 그런 산업 생태계 플랫폼을 만드는데 같이 참여를 해서 거기서 이제 이득을 취하는 이제 이런 모습들도 이제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제가 또 하나 그 보고 있었던 그런 분야는, 예를 들면 이제 동대문 시장 같은 데도 말이죠. 동대문 시장에 보면은 그런 디자이너와 원부자재를 공급하고 이런 여러 그 먹이사슬 생태계가 있는데, 굉장히 아날로그로 진행되고 있고, 뭐 그 영수증이라고 뭐 서로 적어주고 이거 뒷주머니 넣고 다시 또 나가 잊어버리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여전히 그 시장 생태계에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지금 몇 조의 그 이 금융 그 서로의 거래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래들을 은행들이 같이 이제 들어가서 거기에 그 플랫폼을 구축을 해주고, 거기에서의 거래에 대한 이제 수익을 가져가고 하는 그런 모델들이 블록체인 기반으로 충분하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바로 이제 산업 플랫폼과 디지털 금융이 같이 믹스되는 그런 일들이 앞으로 일어나야지 우리 이제 그 은행들도 앞으로 미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디파이나 뭐 이런 얘기들 앞으로 너무나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좀 뭐 시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블록체인과 금융의 그 융합 다음에 그 단계는 지금 뭐 많이 오늘 이야기 나온 이제 메타버스와 이 금융의 융합입니다. 지금 뭐 이미 그 IT 기업들이, 그 글로벌 IT 기업들은 이제 메타버스를 인터넷의 다음 세상으로 이제 인식하고 있잖아요. 근데 요것만 해도 이제 조금 벌써 뭐 한 몇 달 된 그런 장표인데, 이미 지금 뭐 페이스북은 이름까지 바꿀 정도로 지금 이제 그렇게 이제 앞서서 지금 뭐 그 메타버스 세계를 이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 그 은행들도 굉장히 이제 메타버스에 관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제 금융이 메타버스에 좀 그 관심을, 뭐 제가 올인이라고 표현한 것은 조금은 좀 과도한 표현이긴 하지만은 그 미래의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되겠다, 뭐 이런 측면. 그 다음에 사실은 이 기존의 인터넷 시대가 오면서 우리 은행들이 발빠르게 들어가지 못하면서 사실은 핀테크 기업들에게 그 많이 이제 본인들의 시장을 뺏겼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메타버스에서 새로운 금융 플랫폼이 만들어질 때 이 은행들이 선점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미래 고객들이 다 메타버스에 지금 있는데, 미래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제 빨리 은행들도 이제 올라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최근에 보면은 뭐 메타버스에서 뭐 TF팀도 운영하고 여러 가지 뭐 사례들을 좀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아직은 사실은 이제 우리 지금 국내 은행들이 메타버스의 활용, 메타버스의 활동들은 굉장히 좀 제한적인, 뭐 사내 교육, 뭐 금융 교육, 무슨 뭐 상담, 뭐 이 정도의 레벨이지, 실제 메타버스에서의 실제적인 금융 서비스는 아직까지는 이제 보이지 않는 뭐 그런 현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뭐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뭐 메타버스의 시장은 엄청나게 이제 커질 것이고, 또 뭐 모든 분야를 갖다가 이제 그 메타버스가 이제 커버하는 이제 그런 시대가 올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은행도 이 메타버스 안에서
이제는 그 새로운 측면의 어떤 금융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제공이 돼야 될 것이고,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어떤 뭐 교육이나 훈련이나 상담을 넘어서 이제는 뭐 대출이라든지, 좀 아까 제가 뭐 넘어갔긴 했지만은 뭐 NFT, 뭐 보관, 뭐 대출, 뭐 등등의 여러 서비스들, 또 디지털 자산들에 대한 어떤 관리, 운용, 뭐 이런 서비스들이 메타버스에서도 이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래 앞으로는 이제 메타버스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은행 금융 서비스들이 일어날 것 같아요. 뭐 사실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금융의 서비스는 다 이제 메타버스에서 이제 가능하고, 거기에 플러스 뭐 또 그 현실 세계와 또 이 메타버스 세계에서 연동되는 여러 가지 그 인프라에 대한 어떤 서비스들, 이런 것까지도 이제 앞으로 제공돼야 되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인공지능 기반의 그 통합 금융 서비스, 또 NFT 기반의 자산 관리, 또 가상 영업점을 통한 어떤 그 메타버스 영업점에서의 어떤 대출, 그다음에 뭐 메타버스 안에서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뭐 육성 게임, 무슨 그 환경 게임, 이런 게임들이 있잖아요. 뭐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지원들, 또 어떤 거래에 대한 어떤 서비스, 또 현실 세계에서의 어떤 와의 어떤 연계, 배송, 연동,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금융에서 앞으로 메타버스에서 해줘야 될 그런 일들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향후에 메타버스는 다양한 금융 서비스와 연동할 수 있는 어떤 메타버스 금융 밸류를 새롭게 이제 창출할 것이 아닌가, 이런 기대를 합니다. 뭐 아까 뭐 말씀드린 뭐 이런 것들이고요. 뭐 심지어는 이제 메타버스 상에서 여러 가지 통행세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여기 있지만은 뭐 하이패스 단말기, 이런 것들도 이제 메타버스 상에서도 단말기가 생기고, 어느 지역을 갈 때 요금 부과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금융의 서비스로 이제 돌아가는. 그래서 사실 지금 뭐 그런 어스트라든지, 뭐 지금 센트럴랜드에서 디센트럴랜드 이런 데서 파는 그런 땅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지금은 굉장히 상징적이잖아요. 뭐 그냥 내가 이걸 소유했다, 뭐 이런 정도의 그 의미를 가지고, 그러나 그 의미만을 가지고도 상당한 어떤 밸류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제 그걸 넘어서 그 땅을 이용을 하고, 그 땅을 지나가고, 그 땅에서 뭔가 하고 하는 여러 이 행위에 대한 과금, 뭐 이런 것들도 이제 그런 금융의 서비스를 통해서 그런 경제 생태가 만들어져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미래의 금융이 메타버스에서 해줘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고, 그런 것이 이제 뭐 소위 얘기해서 이제 지금 뭐 프로퍼티 테크놀로지, 그래서 어떤 프로프테크가 이제 메타버스 안에서도 그런 이제 메타버스 부동산 회사의 출연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런 것들이 앞으로 미래의 어떤 금융이 이제 지향해야 될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뭐 저는 이제 이것이 뭐 기술 삼합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메타버스의 환경하에 블록체인이 뭔가 그 신뢰의 인프라를 만들어주고, 그 위에서 다양한 이제 금융 서비스가 일어나는, 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고, 또 은행들이 이런 것에 먼저 이제 들어가서, 기존에 이제 인터넷 시대에서는 조금 그런 그 핀테크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뒤쳐졌다 그러면은, 이제 새로운 또 3D 인터넷인 메타버스에서는 이제 금융기관들도 빨리 여기에 들어가야지 아마도 미래의 생존을 담보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